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이 석방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잘된 결정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자, 일단 143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 자, 1심하고 2심하고 어쨌든 달라졌어요. 판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헤어졌던 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죠.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그 항로 변경죄, 이게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일본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되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1심에서는 저 네 가지 죄가 전부 다 유죄가 인정자 징역 1년이 나왔죠. 근데 이게 제일 그렇죠. 무거운 처벌을 받는. 예, 그게 왜냐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였고 이 재판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 무죄가 나온 거죠. 예. 결국 무죄가 나온 이 재판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항공기의 항로란 게 무엇이냐? 즉 변경할 수 없는 길의 항로라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다니는 길의 항로인데 이 사건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를 멈췄을 때 그 비행기가 돌았던 그 지상에 있는 그 공간들은 변경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공항 가시면 토잉카라는 차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 차까지 돌아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로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무죄가 나왔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여상무, 예. 당시 증거인멸 강요도 했다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분도 이분도 실형 1심에서는 실형이었는데 2심에서는 형이 유예가 됐고 그리고 국토부 조사관도 결국 무죄가 됐고요. 무죄가 됐군요. 결과적으로 무죄가 된 건 왜 그런 거죠? 결국 이것들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본 것은 아닌 것이죠. 애초에도 언론에다 보도가 된 것이었고 비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결국 세 사람 다 석방이 됐죠. 예, 황스택 기자. 네. 자, 일단 재판부에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 그 양형의 이유 중에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이 양형의 이유를 보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얘기했는데요. 지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좀 정서랑 좀 동떨어져 있고 뒷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구속기관의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사실을 보인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일단 그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했던 김도희 그 승무원이라든지 박창진 사무총장이 지금 화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공탁금도 찾아가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 김도희 지금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정에 강력하게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저 부분이 법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뒤에 나오는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가 물러난 점, 이 부분을 놓고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는 하지만 저 앞부분의 저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석방이 돼서 나온 장면,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인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데 고개를 오늘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김태현 변호사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항공기 내에서 그런 난동을 부렸어도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네요. 재벌가 딸이라 엄한 처벌을 기대한 건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엄하게 처벌해라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일반인도 항소심에서는 형이 유예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실형을 때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일단 먼저 저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 하나 드리면 일반인이 항공기 내에서 그런 난동을 일반인이 저런 난동 부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재벌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런 난동을 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의 경우는 성립될 수 없는 거고 사실 누가 저런 난동을 부리겠습니까? 그렇고 만약에 설사 일반인 저 같은 사람이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집행유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있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죄거든요. 1심에서는 그거를 법리상 유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못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중죄까지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걸 차치하더라도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가장 중한 죄가 무죄로 선고된 이상 더군다나 징역 1년에서 5개월 정도 지금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석방을 했다면
이거 재벌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변호사인 저로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가장 중죄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집행유예 석방된 것은 재벌이기 때문에 봐준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근데 일부에서는 뭐 SNS 상에서 왜 일반인들은 1심을 하고 2심을 할 때 한 1년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조현아 지금 전 부사장은 이거 한 4, 5개월 만에 2심이 나온 거 이거 자체가 좀 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심 6개월, 2심 4개월. 어차피 구속 기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 측의 전략이 좀 주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피고인이 내가 다툴 게 많다, 무죄 주장을 해야 되겠다, 재판 한번 더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도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재판을 빨리 진행했었죠. 우리는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서면 의뢰고 제출할 것이고요. 증인신고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굉장히 단축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내가 다툴 게 없어, 그냥 재판 선고 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었죠.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빨리 선고가 된 것이지 이것도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말을 들으니까 좀 정리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판장의 분위기도 아주 궁금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표정이었을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궁금한데, 일단 우리 사회부의 여인선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선 기자. 예,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법정 분위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조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 많이 왔습니다. 공판 시작하기 1시간 전인 9시경부터 법정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공판에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 방청객 170여 명이 모여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정이 그야말로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서서 공판을 지켜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지난번에 공판 때, 1심 공판 때 태도 갖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은 태도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조 전 부사장 판결 결과를 예상했는지 미소를 띈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미소를 띄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 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서 있으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말할 때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마자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인들이 옷가방을 넣어주어서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의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흐느끼거나 지인들의 품에 숨어 있기만 하고 기자들이 멀리 있을 때는 지인들과 웃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마자 방청석에서 반성 많이 해라 뭐 이런 외침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실제 그랬습니까? 예, 그동안 조 전 부사장에게 엄벌을 선고하라는 일반 시민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된 순간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조현아 반성 많이 해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조 전 부사장의 공판을 보기 위해 온 시민들 선고 후 허탈한 표정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조 전 부사장이 나갈 때까지 법원 근처를 배회하다 변호사 인터뷰나 조 전 부사장 본인의 언론 인터뷰를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인선 사회부 기자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줬는데, 황스텝 기자. 네. 오늘 뭐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장면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도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기자들이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소감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려고 하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대한항공 임직원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 품에 숨으려고 했고요. 벌써 눈에 어느 정도 눈물이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목할 것은 지금 헤어스타일하고 안경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연예 프로에 그 패러디 됐을 때 맨 처음에 국토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좀 헤어스타일이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이었고 어느 정도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구속 후기 때문에 좀 약간 수척해진 모습으로 뿔테 안경을 쓰고 검은색 스웨터와 바지를 입은 상황에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물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울먹이면서 그리고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직원들에게 귓속말을 하는 정도는 보였지만 기자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상처를 준 분인데 본인도 아마 수감 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태현 변호사. 예.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회사로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일단 조현아 보다 반성 많이 해야죠.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줬지만 나머지 죄가 다 무죄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예. 항공우향로병역죄가 법리상 무죄라는 거죠. 조현아 부사장의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가 절대 면죄부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반성을 해야 되고 본인으로 인해서 회사, 주주, 종업원 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글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는 아마 집행유예로 나왔고 가장 중죄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는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의 판단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중죄인 항로변경죄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0% 이상입니다. 상고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법리상 이것이 정말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것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90% 이상 상고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고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시 석방은 되긴 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진중권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 집유, 무전 복역. 옛날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제 꼭 이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저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상대는 조현아 부사장은 재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재벌에 대한 또 불신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새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기 때문에 재벌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겠냐는 생각은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황스택 기자. 네. 아까 그 탄원서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제 김도희 씨 승무원이 냈던 탄원서. 그러니까 네. 탄원서는 결국에는 좀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였던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뭐 약간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좀 그 당시 그 승무원이 느꼈을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그 공포감이 느껴지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승무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다. 예.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지수를 강요했으며 교수 자리를 언급하기까지도 예. 했다. 자,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소송도 낸 상태고 네. 민사상 뭐 3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건 뭐 미국 법을 활용한 그런 소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참 궁금한데 자, 시청자가 또 질문이 왔네요.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도 김태현 변호사 답을 좀 주십시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까지 받은 걸로 아는데요. 오늘 집행유예 석방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 부분 궁금한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석방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항공기 항로 변경이 무죄가 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미국에서 민사소송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그 김도희 씨한테 어떤 폭행을 가해서 손해를 줬다는 부분인데 미국은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위자료보다 어떤 형벌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 액수가 더해지는데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항공기 항로 변경이 인정이 되면 단순히 나를 폭행한 게 아니라 모든 승객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배심원들한테 인정이 돼서 아마 중한 위자료, 과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김도희 씨의 전략은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네. 항공기 항로 변경이 무죄가 되고 단순히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씨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만 남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조금 조현아 전 부사장에 유리하게 된 거죠. 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